열심히 일한 당신이 아름답다. 고용률 70% 달성. 여자라 성공취업.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TV 최초 자소서 1대1 첨삭.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오늘도 열려라 성공취업과 함께할 우리 최강의 출연자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의 인생을 바꾸는 독설가입니다. 우리 조민혁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경을 생각하는 날이네요, 오늘. 지구의 날. 지구의 날. 네. 오늘만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차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네, 그렇죠.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방송을 또 해야 되니까. 방송해야 되니까. 네. 그래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한 분 자리해 보셨죠. 우리 취업준비생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우리 진아연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진아연입니다. 의상이 네. 마술사의 의상 같아요. 네, 오늘 조금 꽃이 도드라지죠. 한결, 무슨 한결이죠? 마술사? 최은결. 최은결 네. 맞나요? 그분과 같이 옆에서 맛을 도움을 그래요? 해주시는 분 같은 의상. 따라따따따. 그래요. 어려합니다. 뭐라고요? 따라따따따. 따란따란따란따라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방송이 예능이 되고 있어. 저희 프로그램의 매력이죠, 뭐. 자, 오늘 또 여러분의 답글, 성원 항상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지구를 지키는, 네. 환경의 날, 지구의 날. 오늘은 어떤 분들께 선물을 드릴까요? 지구의 날. 지구의 날 어떤 분들? 너무 뜬금없는데요. 그래요. 지구의 날, 저희에게 상품을 받으실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연 씨 소개해 주시죠. 네, 굉장히 댓글 많이 달렸습니다. 네. 조회수가 990건이나 돼요. 자, 댓글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첫 댓글입니다.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누구니? 네. 이 최기훈 MC님의 조민혁 따라잡기 읽어보고 싶대요. 책 내셔야겠어요, 이제. 조민혁 따라잡기가 책 네. 제목인가요? 임박했습니다. 그렇군요. 임박했습니다. 방송 네. 잘 봤다고 말씀드려 주셨고요. 네네. 자, 이 소똥냄새님 저번 주에 한번 장교분. 네. 네. 저희가 또 당첨된 분이시죠. 아이고 전곡을 찔렀네요.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할 듯 해서 점점점 글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요. 근데 그 밑에 소똥냄새님이 또 있네요, 글이.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왜 방송 시작할 때 이상한 춤을 추시나요? 저희가 여쭈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죠? 저희가 여쭈고 싶어요. 네. 저희 왜 방송 전에 이상한 춤을 추게 하는지. 원샷을 주시니까 안 그렇죠. 출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저희 제작진이 저희 담당 PD 유장현 PD의 야심이라고 합니다. 네. 이 춤 한 번 안 췄더니 굉장히 서운해했어요. 한번 같이 나와서 추는 것도 나쁘지 그래요. 않은 특집 것 때 같아요. 유장현 PD가 네. 직접 여기서 춤을 추면서 얼만큼 무한해지는지 본인이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께 꼭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면서 제일 힘든 시간이 사실은 그 시간이죠. 춤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미리 저희가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또 글이 많은데요. 네. 음악이 들리니 몸이 저절로 움직이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글도 올려주셨고요. 네. 자, 당첨됐다고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날 버리고 가지 마세요 님도 있고. 소통냄새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소통냄새 댓글 많이 19개 나오셨죠?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네네. 있습니다. 자소서를 저런 적극성으로 써라. 그래요. 네. 최기훈 MC님이 듬직하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굉장히 네. 지금 최기훈 MC가 한번 안 나왔다가 다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글이 많습니다. 기훈 MC에 대한 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중에 한 분을 또 드려야 되겠죠? 그래요. 자, 기농 한롯 아구 K님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금 정말 외롭고 힘든데 이 방송이 잠시나마 유익한 안식처라고 매번 감사해요. 진심으로 취업하면 세 분 은혜 잊지 않을게요라고 감사의 글을 우리가 올려주셨는데.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아니, 말씀은 감사한데 네. 닉네임이 어려워서 싫어요. 그런가요? 그 밑에님은 어떤가요? 네. 루미름. 네, 루미름님이 4시 48분 새벽에 올려주셨어요. 한잔하셨군요. 네,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건지. 네. 대박 이것 보고 비상경계인 저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신하연의 첨삭 방송도 기대된다고. 좋아요. 우리 새벽에 루미루님. 그럴까요? 뭔가 안 좋은 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 이 시간에 글 올렸다는 거. 네. 어쨌든 루미루님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글 남겨주신 그래요. 어머님이 누구니. 제 사심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누구니? 최기훈 MC의 좋습니다. 뭐 이런 글 좋습니다. 이 두 분께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릴 테니까요. 카페에다가 야호라고 꼭 남겨주셔야지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똥냄새님 죄송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좀 가혹하지 않았나. 하지만 소똥냄새님의 건승을 기원하는 의미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채용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갈 것을 약속하면서 고용률 10% 달성, 열려라 성공취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청년 취업의 모든 것을 담은 코너입니다. 우리 취업준비생의 취업 고민,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TV 취업 카페. 좋습니다. 이 코너는요, 130만의 취업준비생들과 함께합니다. 자, 한 조사를 보면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선호도가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녀 학생 모두에게 좋은 점수를 받으며 10위권에 오는 기업들, 행복한 기업들이죠. 인기가 대단한 그런 기업들. 그중에서 은행권은 그 많은 은행권 중에서 딱 2곳만 10위 안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알아볼 기업이 바로 그 중에 한 기업인데요. 오늘 알아볼 기업 어떤 기업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자, 오늘의 자손 신한은행. 자, 은행권 자기소개서 항목이 요즘 인문학이나 역사에 관한 질문들이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만만치 않다는 소문 들었는데 과연 어떤 곳인지 아연 씨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항목들은 어떤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신한은행 또한 그런 트렌드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마다 질문 항목이 달라지고 있는데 네. 올 상반기에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그리고 성장 과정을 묻고 있고요. 그 외에 3가지 항목이 더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참 쓰기 어려워하는 2가지 항목을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4번 항목인데요. 단체 속의 일원으로 거둔 성과, 동아리나 공모전 등에서 대하여 좀 기술해 주세요라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5번 항목인데요. 한국사의 역사적 위인과 관련된 책을 읽고 본인이 벤치마킹 하고 싶은 위인을 선택한 후에 그 위인을 선택한 이유와 위인이 성취한 역사적 업적에서 배워야 할 장점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입니다. 네.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네요. 네. 따라쟁이들이에요. 만만치 따라쟁이. 이게 시작이 어딘가요? 시작이 국민은행이니까요. 그다음 이제 우리은행이 따라하더니 이제 또 이렇게. 신한은행까지 안타깝네요. 저는 따라하는 채용 담당자들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구직자들을 괴롭히고 말이야. 그래요. 어째 그대로 똑같이 하나 이렇게 역사관에 그렇죠. 대해. 좋습니다.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자기소개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은행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에 대한 질문도 있고 또 조직원으로서 자세를 체크하는 질문도 살짝 엿보이고 하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해서 쓰면서 어필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것도 자기네들이 따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안 볼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따라했기 때문에 검사의 기준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어떤 점을 좀 주요해서 가면 정리를 한번. 좋습니다. 족베리 네, 하고 가야 될 것 올렸습니다. 같아요. 신한은행 자소서가 제가 봐도 어려운데요. 네, 다른 항목들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런 거는 수차례 다뤘던 건데 네. 신한은행은 일단 저는 5번보다도 4번 항목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4번이요? 네, 네. 갈등을 부각시켜라. 갈등 부각 이렇게 저는 족벨로스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5번 항목은 최기훈 씨가 얘기한 대로 제 생각에도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행권 채용 담당자들이 얘기한 걸 보니까 네. 평소부터 역사관이라든지 인문학적 소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소서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평소에 인문학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네. 이 항목을 보고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이 든다면 차라리 이런 항목들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5번 항목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4번 저는 4번은 저희가 승부수를 걸 수가 있는 항목이에요. 네네네. 대부분의 그 구직자들이 4번 단체 속 일원으로서 거둔 성과를 쓰라 그러면 성과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던 것만 부각을 시키려다 보니 정작 질문의 의도, 신입사원이 갖춰야 될 헌신이라든지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네.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당시에 어떤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했던 거라든지 또는 장애물이라든지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한 2-3문장 정도는 반드시 포함을 시키셔서 읽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재밌는 글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동아리 공모전 이런 게 분명 어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또 갈등 관계가 있기 마련인데 있죠. 사람 그거를 사는 곳에는 숨겨요 자꾸만 구직자들이 뭔가 본인이 다 해결했다는 어떤 그런 식상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올린 자기소개서 보면서 과연 어떤 분이 어떤 갈등을 올려주셨는지 오늘 첨삭받을 자기소개서 행운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아연 씨. 네, 첫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이 방법이 옳은지 첨삭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신 구성원 조력제아님의 글인데요. 네. 자, 이번 기회에 제것도 첨삭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네. 자, 세 번째 항목입니다. 단체 속의 일원으로 거둔 성과에 대하여 기술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항목인데요. 조별과제를 통한 협업 능력 성장이란 소제목이 있습니다. 협업이 필요한 단체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1, 2학년 때는 조별과제가 있는 강의를 선호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 1학기에 들었던 국제지역 경제론이란 수업에서 조언과 함께 스포츠와 국제 경제와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교수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뒤 조별과제 및 협업활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다른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 강의를 일부러 찾아서 선택하게 되었고 각종 과제 속에서 조원들과 토론 후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수정하는 역할을 계속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 전체 학점 평균은 3.71이었고요. 또 3, 4학년 조별과제 학점 평균은 4.11이었습니다. 그 결과 위 성적처럼 조별과제 수업에서 특히나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협업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한 역량들을 입사 후에도 발휘하여 회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글쎄요. 굉장히 열심히 봐요. 최기현 씨 언제부턴가. 네, 이게 진한 씨가 이렇게 읽고 있으면 네, 재밌더라고요. 네, 읽으시려고. 늘 옆에서 졸고 있더니 이제 아예 막 이렇게 꼼꼼하게 봐. 막 뭐, 써요. 어? 막 써요. 요거 좀 뭐 이렇게 막- 써봐요. 요런 말투 괜찮나? 이러 쓰는데 어쨌든 제 전문가가 다 됐어. 느낌은요. 네. 일단 자기소개서 학점을 넣는 경우. 저도 이게 처음 봤어요. 특이합니다. 자랑인가요?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기 학점에 대해. 조직원으로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드러나지도 않고요. 제 눈엔 성적만 보이네요. 3.71과 4.11. 4.11은 엄청나게 높은 높죠, 점수인데요. 높죠. 이게. 자랑할 만하지요. 네. 그래서 제 점수는요. 그분이 보고 싶네요. 소똥 냄새가. 2점 드리겠습니다. 2점? 네. 1점 드리려다가 1점은 최기훈의 자존심에 더 야박하네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런 점수에서 시원하게 2점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2점도 많이 드린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훌륭해요. 훌륭한 지원자를 왜 훌륭해요, 이거?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저를 낚으려고 하지 단체 마세요. 속의 일원으로서. 표정이 내 점수 또 맞췄나 본데 아니, 제가 또 무슨 제가 맞춘 거 1점이죠. 1.5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얼굴 빨개지셨어요. 여보, 어떡해요? 여보?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당당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2점 드리겠습니다. 아연 씨 점수 한번 들어보죠. 네, 제 점수는 4점이요. 4점이요. 그럼 네. 아연 씨가 4점이잖아요. 그럼 1점이란 얘기예요. 아연 씨 최저 점수가 여기까지 네, 5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요, 저도 읽어보니까요, 네. 단체 속에서 일원으로서 한 역할은 맞아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조별 과제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는지 그 과정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과도 점수로는 나와 있는데 뭔가 장애물을 넘은 듯한 느낌? 약간 러프하지요? 너무 러프해요. 교수님께 긍정적인 피드백, 어떤 피드백인지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흥미를 가졌다, 뭐 어쨌다, 뭐 항상 뭐 좋은 결과를 나왔다. 그 어떤 것도 이유는 없습니다. 없어.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전문가 조민혁 선생님의 점수, 기대됩니다. 맞힐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조민혁 선생님의 점수. 저는 공개합니다. 다릅니다. 다르나요? 네, 저는 구성원 조력자님의 점수, 네. 야! 2점. 네. 어머니. 2점으로. 근데 의미가 달라요. 저는. 2점이 점수. 아니, 2점이 달라요.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2점. 말씀하시죠. 네, 뭐, 그러네요. 보시면서. 2점. 그러니까 이분은, 네. 그래요. 두 분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구체적인 경험을 선택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의 큰 과정만 지금 3학년에서 4학년 때 얘기를 쭉 썼을 뿐이지, 네. 이 중에 하나의 그 포인트, 점이 됐을 에피소드를 쓰셨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평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사실 이분은 좋은 부분이 거의 없었고요. 일단 첫 번째 소제목부터 조별 과제를 통한 협업 능력 성장, 그리고 항상 좋은 결과, 저런 부분들이 지원자가 너무 약간 격앙돼 있는
솔직하지 못한 표현들이거든요. 협업 능력을 성장시켰다든지 항상이라는 저런 절대적인 표현은 가급적 자소서에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겸손한 느낌을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런 표현들이 사실 글의 몰입도를 좀 떨어뜨렸고 네네. 그다음 단락에 보시면 아까 최기훈 씨가 얘기한 대로 쭉 가다가 저런 것들이 뭐 3학년 1학기 국제 경영 경제학 뭐 쭉 있다 마지막 두 줄 보시면 또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예, 뭐 그냥 단순히 구두로 너 참 잘했다 칭찬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요. 저런 거를 부각시키시려면 방송 때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그 구성원들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내가 썼다면 목표 대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고 분명 제시를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부분 또 보죠. 우리 방송을 잘 안 보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마지막 부분을 그냥 의미 없이 웅변하듯이 뭐뭐 하겠다는 의미 없는 다짐. 정말 많은 분들이 저렇게 회사에 기여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추상적인 표현들 많이 하는데 저런 문장은 그냥 아예 쓰지를 않는 점이 좋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쭉 보니까 사실상 질문의 의도에 좀 벗어나지 않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갈등 관계나 조원들과의 어떤 대립 구도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그래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제가 조민혁 선생님과 함께 같이 쭉 아연 씨와 함께 방송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자소서가 보통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만 저희 보더라고요, 방송을. 그렇죠. 근데 이걸 쭉 보다 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맞아요. 분명히 있고요. 네. 교집합적인 부분이 네. 있고 또 그 회사만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까지. 조력자분, 우리 2점 받으신 조력자분. 네. 저희 방송 진짜 안 보신 티가 너무 나는 그런 자소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은행 자소서 많이 보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실 그렇죠. 것 같아요. 빨리 좀 수정을 하셔야 그래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이 또 이런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보통 자소서 군대 얘기는 금기라고 알고 있는데 군대 시절 업무와 직무 간 연관성이 높은 경우 써도 되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써요. 일기장에. 네. 그래요? 일기장 또는 네 개인 블로그에다 써라 임마. 도대체 군대 경험을 왜 그렇게 지난 근데- 방송 좀 봐주세요. 지난 방송 소똥 냄새님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보시면 군대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 남자분들이 저기요. 많이 계시거든요. 군대는 국방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모든 남성분들이 다 가는 의무적인 거를 했으면서 우리 감독님도 하셨고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신 그런 어떤 의무적인 걸 굳이 우리 감독님은 잘 몰라요?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장교분들은 그래도 써도 돼요. 장교분들은 네네. 뭐 항목 한두 개 정도. 근데 이런 사병분들은 군대라는 군자만 들어가도 아마 자소서를 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성원 조력자님을 위한 첨삭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경험을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과정 전체를 보여주지 마시고 뭔가 성과를 내셨던 경험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구성원 조력자님께서 점수가 일단 높으면은 전반적으로 잘하셨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걸 또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고 싶으실 수 있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그렇죠. 잡아서 하나만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해라. 좋습니다. 방송도 잘 나오면요, 많이 편집하고 많이 드러내는 방송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구성원 조력자님도 많이 드러내시면은 좋은 자소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당첨자 자소서 우리 첨삭을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 아연 씨 손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첨삭을 받을 자기소개서입니다. 신한은행 자소서 첨삭해 주세요라고 올려주신 분입니다. 네. 열정 라커님의 글인데요. 자, 네 번째 항목인 단체 속의 일원으로 거둔 성과에 대하여 기술해 주세요라는 항목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프로젝트 후 선배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사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팀이 1등을 못했을 거야. 내가 바빠서 못한 역할을 내가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창업 아이템 개발이라는 수업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 개발이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료 조사와 발표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더불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공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하여 SPSS를 활용해 통계를 내고 공장에 가서 실현 가능성 의견과 설계도를 평가받았습니다. 팀이라는 소속감에 좋은 결과를 위한 일이지만 다른 선후배들이 선뜻
실전 나서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활동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팀은 기존에 없던 여다지가 가능한 핸드폰 케이스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서 팀이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선후배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직접 뛰어서 아이템을 진척시키기 위한 노력은 좋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얻은 경험은 제가 조직에서 좀 더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로 직접 뛰어서 네, 제가 이거 읽을 때요. 여기서 열기가 느껴져요. 맞추고 싶어요. 아, 맞추고 싶어요. 형광펜으로 계속. 이번에 못 맞출 거다. 못 맞지. 저는 요분 네. 우리 열정 라커님 내가 덫을 놨어. 4번 항목이 쓰기가 좀 많이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항목에 대한 참석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 또 자소서에 자신의 역할을 한 걸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거 분석을 토대로 직접 뛰어 아이템 뭐 어떤 방법을 어떻게 직접 뛰었는지 뭐 이런 것도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지만 우리 아까 이분 닉네임이 이렇게 입이 안 익지요? 구성원 조력자님보다는 조금 더 잘 썼다. 3점 드리겠습니다. 호호. 그게 3점. 그거네. 2점이나 3점이나인데요.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아연 씨의 점수. 저는 7점이요. 7점. 네. 너무 확 올라갔는데? 너무 놀라시네요. 예,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역할도 드러난 것 같고, 성과도 좀 드러난 것 같고, 네, 헌신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헌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네, 괜찮았던, 뭐가 괜찮아, 이게. 그래요? 안 괜찮은가요? 네.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아연 씨 말 들어보니까 저도 점수를 좀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3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소서 정말 잘 썼는지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쓴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저희는 이렇게 몇 점? 7점. 7점과 3점 나왔는데 우리 조민혁 선생님의 점수 기대해봅니다. 조민혁 선생님의 점수 공개합니다. 자, 열정 라커님 점수.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3점. 3점. 오 마이 갓. 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게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책임- 저는 이게 방송 어떤 제작진에 책 내야겠네요. 지금 뭔가 저를 음해하려는 뭔가 세력이 있지 않나. 네, 이게 제가- 사실 점수 공개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조민혁 선생님 뭔가 지금 정보가 새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불쾌해요. 제 조민혁 저는 선생님 더 이상 오늘 방송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나가도 돼? 어떻게?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나가시고 네, 제가 오늘 마무리를 굉장히 이건 오늘 제가 볼 때 이거는 저희 작가와 그래요. 네, 어떤 정수현 작가와 네. 어떤 그 모종의 뭐가 있지 관계가 않았나 있지 딜이 않았나? 이렇게까지 사람을 온몸이 네. 빨개지셨어요. 난 진짜 악수 최선을 다했어요. 악수 한번 해주시죠. 이제 와서 이렇게 뒤틀어버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어떻게 3점. 근데 막상 농담이에요. 점수는 맞췄는데 막상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선생님이 말씀이 틀리더라고요. 뭘 뒤늦게 포장을 해 사람을 그냥 야, 포장하는 자, 분들도 알아채네요, 자, 이제. 그래서 자, 말씀해 주시죠. 열정 라커님은 네. 앞에 부분보다는 분명 하나의 경험을 선택해 주신 점은 좋았는데 여전히 이분 역시도 자기의 성과만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네.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렇게 구어체로 따옴표를 넣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너 아니었으면 너여서 정말 고마워. 네, 저런 거는 일기 쓸 때 하는 거고요. 자소서에는 저런 거를 하는 게 아니야. 네, 저런 표현 자체를 좀 자중해 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저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떤 살짝 유도해서 표현한 거. 저런 걸 하지 마. 아예? 하지 말고 일기장에 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단 보시면 그 결과로 이제 저희 팀은 저거 하나는 괜찮아요. 저희 팀이라는 단어는 혼자 잘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함께, 공동, 우리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아무래도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호감을 줄 수 있고요. 반면에 또 마지막에 저렇게 직접 뛰면서 좋은 성과로 나타났다. 아까 전에 앞에 그 친구처럼 네네. 교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평가, 저런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접근이 아니겠죠. 네네. 반면에 또 마지막에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이때 얻은 경험은 제가 조직에서 조금 더 헌신이라는 단어를 또 쓰신 거는 칭찬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좀 파악하셨던 것 같은데 자신의 경험만을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정작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그런 갈등 관계라든지 대립 구도 이런 거는 어필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좋다는 부분이 몇 있긴 해요. 몇 네, 가지가 있었어요. 있는데 점수는 높지 않아요. 처음에 너무 구어체로 시작해서 너 아니었으면 우리 그렇죠. 일승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봤을 때 너무 그 학생 같은 어떤 인상을 남겨주시면 아무래도 면접장까지 불러서 또 한 번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은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정락커님의 자기소개서를 위한 첨삭 포인트. 그래요.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험으로만 600자를 지금 구성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작성하시는 네. 분이. 경험의 비중은 300에서 400자로 줄여주시고요. 신한은행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군대식이다 이런 그 어떤 카더라 통신에 제발 휘말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기업 조사를 하시면 신입 행원에게 원하는 자세들이 있을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학생들이 창의에 대해서는 전혀 쓰질 않아요. 네네. 창의력이 있다 이런 걸 쓰지 않고 매일 뭐 도전, 열정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만 쓰거든요. 창의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알아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전형 자기소개에서 합격의 열쇠, 합격의 키 이거만 알면 신한은행 다 왔다. 뭐가 있을까요? 네 글자로 저는 찬양 금지. 찬양 금지. 은행권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은행의 어떤 안정적인 성향과 복리후생이 좋다는 점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네. 회사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이 찬양이 종교적 의미 찬양처럼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거죠? 있죠. 네. 네, 오늘 나왔던 항목은 공교롭게 지원동기 항목은 저희가 다루지 않았는데 네네. 지원동기 쪽에 보면 회사를 찬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접근은 하지 마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요. 좀 아쉽네요. 신한은행이 이렇게 끝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입사를 한다는 거, 한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또 면접에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민혁 선생님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네. 4번만 다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첨삭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잘했네요. 빵빵빵. 이런 게 안 나와요. 우리는 프로그램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빵빵에 이런 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아무튼 오늘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페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취업준비생들에게 잔인한 4월입니다. 그래도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결실로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열심히 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률 10% 달성되는 그날까지 열려라 성공취업. 오늘 또 런!